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장이 정식을 찾아왔습니다. 정식이 형,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무슨 얘기 말입니까? 형 아버지가 그 뭐 간첩이었다는 얘기요. 정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단 말인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글쎄요.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김 이장의 말에 정식은 답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벌써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씨, 죄송한데 올해 마늘 납품을 좀 미뤄야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요즘 소문이 좀 저희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워서요. 전화를 끊은 정식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아버지 때문에 사업까지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정식은 혼자 마늘밭에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누구의 아들인 건가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천마을의 마늘밭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정식은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은 거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농부의 손이었죠. 정식은 마늘밭으로 향하기 전 안방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군인이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태식의 군복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25살의 모습으로 정식보다도 어려 보였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마늘이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정식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일상의 인사였죠. 아버지는 6.25 전쟁 중 실종되었지만 정식에게는 영원한 영웅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용감한 군인 말입니다. 마늘밭에 도착한 정식은 호미를 들고 흙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심은 마늘이 파릇파릇 새싹을 틀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마늘 한 포기씩 살펴보며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이 일을 40년 넘게 해왔지만 여전히 마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신기했습니다. 정식이 형? 멀리서 김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이장은 73의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습니다. 정식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이장님. 형도 참 부지런해. 요즘 젊은 것들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는데. 김 이장이 헐떡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오늘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어요. 새마을 사업 관련해서 말입니다. 형도 참석하시죠? 알겠습니다. 오후에 가겠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일에 빠지는 법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희생했듯이 정식도 마을을 위해 할 일은 했습니다. 김 이장이 돌아간 후 정식은 다시 마늘밭에 집중했습니다. 아내 윤영이가 준비해준 보리차를 마시며 잠깐 쉬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회관에 가야 했고 저녁에는 마늘 선별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희가 미역국과 나물 반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마늘밭은 어때요? 아직 괜찮습니다. 올해는 수확이 좋을 것 같아요. 정식은 밥을 먹으며 답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후에 마을회관에 도착한 정식은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라는 제목 아래 여러 명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식 씨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다른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을 느낄 때마다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구석에 앉아있던 최노인만은 사진을 외면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85세의 최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6.25 때 헌병으로 복무했다고 들었지만 전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은 최노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전쟁 기억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겼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식은 다시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함없이 의젓한 모습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식은 내일도 마늘밭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식은 영희에게 마을회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들었지만 가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그런 영희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정식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늘밭으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정식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천 마을에는 사흘째 비가 내렸습니다. 정식은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마늘밭을 적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마철이면 늘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비는 마늘 뿌리를 썩게 만들 수 있거든요. 비가 그쳤네요. 영희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정식은 고무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늘밭에 흙은 질척거렸지만 다행히 마늘들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식은 호미를 들고 배수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물을 빼내고 흙을 고르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마늘밭 가장자리를 파던 중 호미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뭔가 있네. 정식은 더 깊이 팠습니다. 녹슨 철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작은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고 완전히 녹슬어 있었습니다. 정식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려 했지만 녹이 심해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식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이걸 좀 보세요. 정식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늘밭에서 나왔어요. 비 온 뒤에 흙을 파다가 발견했습니다. 정식은 망치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식은 천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복 상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헤어진 군복이었죠. 그리고 군번줄과 함께 작은 책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군복이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정식은 군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크기로 보아 아버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것이 마늘밭에 묻혀 있었을까요? 정식은 책자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낯선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입당문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정식은 그 글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조선노동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도 책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면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의 당 문서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정식은 책자를 더 넘겨보았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여기에. 정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 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아버지가... 정식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정식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존경해온 전쟁 영웅이 사실은 간첩이었다는 말인가요? 당장 최 노인을 찾아가 봅시다. 정식이 일어났습니다. 최 노인은 6.25 때 헌병이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영희가 정식을 말렸지만 정식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정식은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할아버지, 정식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정식아,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정식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최 노인이 책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냐? 마늘밭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최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본 거냐? 최 노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식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들어와라. 앉아서 얘기하자. 최 노인이 정식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최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노인은 계속 한숨만 쉬었고 정식은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식의 간절한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최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식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할아버지. 정식이 다시 말을 꺼내려던 순간 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식아,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 내 아버지 일은 너무 복잡해.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서가 진짜라는 뜻인가요? 정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나도 늙어서 기억이 흐릿하다. 최 노인이 정식을 내보내려 했지만 정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최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군복 사진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간첩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헛된 믿음이었단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정식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잘 못하는 정식이지만 마을 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식 씨, 군사 기록을 찾아보신다고요? 마을 사무소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식은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직원은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 주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전사자로 등록되어 있네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는 다른 내용이 있어요. 탈영 후 실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록이 다르다니요. 더 자세한 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정식은 그 길로 대전에 있는 군사편찬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평생 서천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던 정식에게는 먼 여행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박태식 씨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던 담당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기록이 2개가 있습니다. 2개요? 한쪽에는 전사자로 다른 쪽에는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1953년 기록인데 담당자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식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주의 인물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더 조사해 봐야 합니다. 정식은 무거운 마음으로 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뒤섞여 있대요. 그날 저녁 정식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영희가 여러 번 권해도 몇 숟가락 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장이 정식을 찾아왔습니다. 정식이 형,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무슨 얘기 말입니까? 형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얘기요. 정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단 말인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글쎄요.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김 이장의 말에 정식은 답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벌써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씨, 죄송한데 올해 마늘 납품을 좀 미뤄야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요즘 소문이 좀. 저희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워서요. 전화를 끄는 정식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아버지 때문에 사업까지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정식은 혼자 마늘밭에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누구의 아들인 건가요? 정식의 목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소리만 마늘잎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정식은 다시 최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정말 말씀해 주셔야 해요.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있고 제 사업까지 망가지고 있어요. 최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 안 해주시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아야 해요. 그게 맞습니까? 최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식아. 최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최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식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정식아, 정말 알고 싶으냐? 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최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그 해였다. 내 아버지는 분명히 전사자가 아니었어. 정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태식이가 돌아왔어. 국군 옷을 입고 말이야.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지. 눈빛이 전과 달랐어. 최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칠 뒤 태식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 밤에 몰래 돌아다니면서 북쪽 선전물을 나눠주는 거야. 선전물이요? 그래. 조선노동당 관련 문서들이었어. 나는 헌병이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했지. 하지만 최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보고도 눈 감았어. 왜냐하면 우린 다들 지쳐 있었거든. 전쟁이 끝났는데도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게 지겨웠어.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지. 정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지가... 잠깐 기다려라. 최 노인이 정식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식이는 한 달 정도 그런 일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그래.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사했다고 발표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들 그렇게 믿게 됐지. 정식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정말 간첩이었단 말인가요? 할아버지,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최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 이야기를 들추고 싶겠냐? 더구나 너까지 고생할 텐데.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 정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는 간첩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정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식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을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희가 놀라며 맞이했지만 정식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군복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식은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영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식은 영희에게 최 노인이 말해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저는 평생 영웅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간첩의 아들이었다니. 정식은 주저앉았습니다. 영희는 정식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당신, 지금 아버지까지 잃고 싶어요? 영희의 말에 정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릴 위해 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디선가 죽어갔잖아요. 하지만 간첩이었다면 그게 확실한가요? 최 할아버지 말만 믿고 단정할 건가요? 영희의 말에 정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식은 아버지의 군복을 마당에서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막아섰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당신 아버지예요. 간첩의 물건을 왜 간직해야 해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그분은 당신 아버지예요. 영희의 만류로 정식은 군복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상자에 넣어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정식의 심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마을회관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장에 가면 상인들이 피하듯 했습니다. 정식이 형, 요즘 힘들죠? 김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식은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형, 마을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김 이장의 말에 정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간첩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식은 혼자 마늘밭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유품이 나온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정식의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식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늘밭을 둘러보던 정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간첩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희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간첩이었을까요?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정식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식을 피했고 마늘 거래처들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식은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박정식 씨 맞으십니까? 한 사람이 기자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민수입니다. 잠깐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정식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기자들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인터뷰는 무슨 아버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쟁 영웅으로 알려진 분이 사실은 간첩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정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가 급히 나와서 정식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취재는 거절합니다.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기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던 분이 실제로는 나가세요. 정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자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지만 집 주변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쟁 영웅 가문의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식은 뉴스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는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간첩의 후손이 농산물 팔아 돈 번다. 숨겨진 빨갱이 가문의 실체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식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늘밭도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식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 이장이 저녁에 찾아와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식이 형, 미안해요. 마을 사람들이 좀 그래요. 김 이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을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형이 마을 일에서 빠져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정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걸린 형 아버지 사진도 내리기로 했어요. 김 이장의 말에 정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간첩이었다 해도 이렇게 모욕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정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두 취재 요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정식아, 미안하다. 최 노인은 정식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야. 내 아버지가 보낸 편지. 정식은 놀라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너무 낡아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갖고 계셨습니까? 1954년에 받았어. 그런데 지금까지 숨겨두고 있었지. 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최형에게 나는 지금 북쪽에 있다. 하지만 나는 간첩이 아니다. 나는 국군으로서 침투 임무를 받았다.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 만약 내가 실패했다면 나를 죽은 줄 알아달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 싸웠다고 전해달라. 정식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왜 이걸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무서웠어. 그 시절에는 이런 걸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 더구나 내 아버지 임무는 극비였으니까. 최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온하게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 진실을 알면 더 고생할 것 같아서. 정식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쉽지 않을 거야. 너무 오래된 일이고 기록도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하지만 정식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는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싸울 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이셨는지 밝혀내겠어요. 정식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 당신을 믿어요. 함께 싸워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인 것 같다. 너무 오래 숨겨뒀어. 그날 밤 정식은 편지를 들고 마늘밭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묻었던 물건들이 나온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진짜 영웅이셨군요. 제가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정식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식은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다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희도 함께였습니다. 군사편찬 연구소에 도착한 정식은 어제와 다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담당자는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참 후 담당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있습니다. 극비 문서인데 이중 잠입 작전이라는 게 있네요. 이중 잠입 작전이요? 네. 국군 특임요원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적진에 잠입하는 작전이었어요. 박태식 씨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정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기밀 해제가 안 되어 있어요. 공개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복잡한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식은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방부에 기밀해제 신청을 하셔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정식과 영희는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식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정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노인이 소개해준 인권 변호사 이 씨였습니다. 어려운 사안이네요. 하지만 해볼 만합니다. 이 변호사는 정식의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언론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은 너무 일방적이거든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정식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회관을 빌려서 말입니다. 기자회견 날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정식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편지는 1954년에 북한에서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라 국군 특임요원이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편지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국방부에서 기밀 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공식 자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왜 숨겨져 있었나요? 당시에는 극비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어요.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식은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정식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편지 하나로는 믿기 어렵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정식은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을 기다리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식 씨 관련 자료 기밀 해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정식은 급히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태식 씨는 정식 국군 특임요원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1954년까지 북한 지역에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했어요. 정식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임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10월 이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순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전사자 및 공로자로 재등록하겠습니다. 정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간 후 언론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오해받은 전쟁 영웅의 복권, 숨겨진 특수요원의 진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정식을 피하던 사람들이 미안하다며 찾아왔습니다. 정식이 형,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김 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정식은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마을회관에 걸렸던 아버지 사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식 씨, 올해 마늘 납품 계약 다시 하시죠. 저희가 실수했어요. 정식의 마늘 사업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식은 영희와 함께 마늘밭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나온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명예가 되찾아졌어요. 정말 영웅이셨군요. 영희가 정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도 대단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정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식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식은 여전히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느 날 국방부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식 씨 유해 발굴단에서 연락드렸는데요. 아버님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정식은 급히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유해 발굴단 담당자가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입니다. 최근에 발굴 작업을 진행하면서 1954년도 전사자 유해를 여러 구 발견했어요. 담당자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해 중에 박태식 씨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군번줄 일부가 남아 있었거든요. 정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가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거든요. 정식은 즉시 DNA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정식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정식은 철원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산악지대였는데 지금은 민통선 근처의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정식은 발굴 현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 이 험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발굴단 현장 책임자가 정식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최전선이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많이 활동했던 곳이죠. 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네, 정말 위험한 임무였을 겁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정식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했을까요? 2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식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일치합니다. 발견된 유해가 박태식 씨 것이 맞아요. 정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유해 인도식을 언제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유해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정식과 영희 그리고 최노인도 참석했습니다. 박태식 특임요원의 유해를 유가족에게 인도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정식은 아버지의 유해가 담긴 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나무함이었지만 정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정식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천 마을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식이 형, 정말 다행이야. 아버님을 모셔올 수 있어서 김 이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겠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박태식을 정식으로 전사자 및 공로자로 재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무공훈장 표창도 수여되었습니다. 박태식 특임요원은 조국을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정식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박태식을 기렸습니다. 박태식 씨는 우리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잘못된 오해로 명예가 훼손되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박태식 씨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최노인도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침묵했던 죄인입니다. 박태식 씨는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최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이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정식은 아버지의 유해 일부를 마늘밭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이 묻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말입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 땅을 사랑하셨을 테니까.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최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은 마늘밭 한켠에 작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친 전사 박태식. 진실은 흙보다 깊이 묻혔고 결국 싹을 틔웠다. 정식이 직접 지은 문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정식은 비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당신은 진짜 영웅이셨어요. 바람이 불어와 마늘잎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겠어요. 당신이 지켜주시는 이 마늘밭에서 말이에요. 정식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랜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천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정식은 매일 아침 아버지의 비석에 인사를 드리고 마늘밭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식의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의 인사는 더욱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올해 마늘 농사는 특히 잘 되었습니다. 마늘 한 포기 한 포기가 탐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여보, 올해 마늘이 정말 좋네요. 영희가 마늘을 수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정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오해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진짜 영웅의 아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컸습니다. 정식이 형, 올해 마늘 축제 때 형이 개회사 해주세요. 김 이장이 부탁했습니다. 제가요? 네, 우리 마을의 자랑이잖아요. 박태식 선생님 아들이시고. 정식은 부끄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늘 축제 당일 정식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풍성한 마늘 축제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식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버지 박태식은 이 땅을 사랑했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제도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땅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식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정식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박정식 씨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요. 감독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아버님의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식은 망설였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식은 영희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좋잖아요. 영희의 말에 정식도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정식의 일상, 마늘밭, 아버지의 비석,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모두 담겼습니다. 최노인도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박태식 씨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격려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영웅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정식 씨의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식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정식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태식 선생님의 공훈을 기리어 현충원 안장을 제안합니다. 정식은 놀랐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식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아버지는 이곳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사랑하신 이 땅에서 말이에요. 정식의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현충원보다 고향 땅을 택한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식은 마늘밭에서 일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영희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당신도 대단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결국 해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식은 아버지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마늘을 한 송이 캐서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마늘밭은 당신이 지켜주시는 거죠? 정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늘잎을 흔들었습니다. 정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식은 일어나서 마늘밭을 둘러보았습니다. 내년에 심을 마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이어갈 일이었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영희가 저녁 준비가 되었다고 불렀습니다. 네, 가고 있어요. 정식은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서천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정식의 굳은 손이 마늘 한 송이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엔딩 음악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진실은 묻힌다 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결국 싹을 틔운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